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의 저자 김정인. 예, 기획과 진행을 맡은 클라라입니다. 2017년에 네. 모든 대선 후보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제도 이제 1만 원으로 올리겠다. 네. 이게 뭐 경약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뭐 홍준표, 유승민, 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이 5후보 모두가 네. 다 최저임금 1만 원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뭐 최저임금 1만 원은 그냥 다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아직도 1만 원이 안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1만 원을 넘을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이게 사실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좀 뭐 높다, 낮다 이런 기준도 사실은 누가 정하는 걸까? 이것도 저는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같은 이제 경력직들은 이게 연봉에 영향을 주나?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왜냐면은 뭐 이 정도 연차가 되면은 어쨌든 직전 연봉 기준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서 네. 이직하면 얼마 더 올려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그렇지 최저임금은 저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뭐 신입들도 사실은 이제 업종별로 연봉 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그런 업계 룰에 따라 돌아간다는 느낌인데 그쵸. 최저임금이 네. 저희랑 관계가 있나요? 사실 뭐 최저임금이 뭐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기업의 자리를 잡은 경력직에게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지는 않죠, 사실은. 역시.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요. 네. 네. 근데 뭐 회사에서야 내가 10년 차인데 우리 회사가 나한테 최저임금 준다 이러면은 블랙이요?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그렇죠. 회사나 그 시장의 경쟁력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닐까. 근데 이제 이게 임금에 대한 법적 규제이다 보니까 다른 임금에 이제 돌아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요. 이제 뭔가 중요하다면 그런 지점이 정규직, 사무직한테는 좀 중요하겠죠. 법적 규제요. 네. 아니, 이게 좀 딱딱한 말인데, 네. 최저임금은 어쨌든 임금에 대한 하한선을 제공하는 일종의 가격 규제입니다. 그렇죠. 네. 네. 기업에는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크죠. 네. 네. 일반 가게, 우리들 이제 가족 뭐 혹은 내 경제 그거에는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좀 완화를 하는 소득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좀 되는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월급이 갑자기 이제 기업이 월급을 반토막을 낸다. 우리 회사 매출 반토막이 났으니까 네. 올해 니네 월급도 반토막이다. 투쟁할 거예요. 아니 뭐 사실 이런 기업은 잘 없지만 우리 회사 월급 매출이 2배가 됐으니까 월급도 2배로 올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그 회사 못 다녀요. 매출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냥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도 시장이 유지가 돼야 수요가 받쳐줘야 공급을 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살 사람이 있어야 좀 팔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려운 영어로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유효 수요 최저선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언제냐 하면은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냐. 기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거를 시장이 이제 풍부해지면서 기업도 버틸 수가 있느냐. 이제 그 역할을 가장 활발하게 만드는 금액이 얼마냐. 부작용을 나게 만드는 금액선은 얼마냐. 이거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존재하고 네. 역할 자체는 사실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쵸. 요즘에 뭐 최저임금제 없어져야 된다. 막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 네. 뭐 이거는 상식이죠, 상식.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상식이 될 만큼 언제부터 생긴 거죠? 저희는 항상 해외 얘기부터 이제 하죠. 아.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네, 선진국. 네, 19세기 말에 도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입 자체는 조금 1980년대 들어가서였는데 얘기가 나온 거는 완전히 20세기 초 그러니까 일본 제국 이제 식민지였을 때부터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아, 도입은 안 됐지만 요구는 그때부터 있었다. 강력했습니다. 네. 네, 사실 피식민지 시절은 좀 특수한 경우였고요. 그렇죠. 네, 정부 수립 이후에는 나라가 너무 가난했던 데다가 저임금 정책을 좀 국가적으로 밀어붙였었잖아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도입이 계속 안 됐었는데요. 도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항상 모두가 인정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하는 게 뭐, 당연하다. 뭐 선진국 다 한다. 우리도 해야지. 선진국 되면. 아, 네, 이제 그러니까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 게 언제 도입하냐. 선진국 언제 되는 거죠? 1만 달러 넘고. 어쨌든 뭐 도입한 이후에는 또 지금처럼 얼마여야 되냐. 이거에서 항상 좀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랄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 이제 좀 선진국 같은 느낌인 거죠. 1만, 예, 그 일하시는 분들 노동계 입장에서는 1만 원은 돼야 먹고 산다. 이게 먹고 사는 포인트고 경영계 입장에 되면은 1만 원이 되면 우리는 망한다. 하는 어떤 망하는 포인트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어떤 영향을 줄지를 모르니까 그 영향력이 좀 궁금한 거죠, 사실. 최저임금제라는 게 네. 어쨌든 사정이 어려운 근로자들 이제 생활 수준을 최소 이 정도로는 맞춰주겠다라는 장치거든요.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 기업이 좀 어려워지거나 목적 달성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주면은 받는 사람은 좋죠. 네. 근데 이제 주는 사람은 기업이니까 내가 많이 줘야 되니까 사람을 안 뽑는 거예요. 아, 네. 부작용이네요. 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고용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까봐 논쟁이 좀 있는 건데 사실 이게 100년 이상 결론이 안 났어요. 고용과 임금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군가가 이제 딱 땅땅땅 못을 박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게 좀 뭐 틀렸다기는 뭐 하지만 뭐랄까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인 거는 확실한 한 거죠. 예.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해보면 돼요. 불확실한 걸 확실하게 만드는 거죠. 안 해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해봐야 아는구나. 네. 랜덤 뽑기 같은 거예요. 아, 뭐 포켓몬 아니, 카드 같은 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뜨거운 주제를 연구를 해야 연구비도 나오고 어쨌든 실증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실증 연구. 네, 실증 연구. 그게 결론이 안 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뭐 지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뭐 연구 방법이나 연구 데이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정확한 영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해보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몰라요. 생물이네요. 네, 그래서 트렌드에 따라서도 연구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 다른 정도가 뭐 오렌지하고 귤은 맛이 다르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고무장갑하고 호박잎 된장쌈 같은 느낌으로 달라요.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해보고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네. 그러면 이제 그만하자고 처리했을 때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모든 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어떤 반발을 감안을 하더라도 모든 어떤 조건 자체가 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 찬성편하고 네. 반대편이 각각 주장하는 네네. 극단적인 미래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극단적인 미래. 네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실은 그 중간 어디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점 좌표는 제가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면 약간 희망편과 절망편이라고 하고. 네네. 희망편 좀 먼저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희망편. 네. 자, 일단 희망편과 절망편 모두 공통적으로 최저임금을 네. 많이 인상하겠습니다. 아, 많이. 그냥 많이예요. 많이가 얼마인지는 정하지 않겠어요. 일단 많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많이. 네. 희망편.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뭐 사람 수가 20%에서 25% 정도, 4.5명당 1명 정도인데, 많네요. 네,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여윳돈이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저축도 막 하고요. 평소에 못 쓰던 분야에 돈도 막 쓰고요. 정신건강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전에는 없던 시장이 새로 생겨가지고 막 경제가 막 활성화가 됩니다. 내수가 네네네. 그리고 뭐 저축률이 높아져가지고 기업들한테 돈도 싸게 빌려줄 수 있어가지고 뭐 투자도 열심히 해서 뭐 투자도 고용도 막 늘어나고. 예, 고용도 막 늘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 사회복지 비용이 오히려 덜 나가네요. 세금으로 생활을 보조해줘야 되는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장시간 일하지 않아도 이제 적당한 생활비가 생기니까 저출산 지표도 막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치. 같은 맥락에서 뭐 임금을 많이 주는 수도권에 올라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제 그 조금 일자리가 없던 데서도 대충 이제 일을 하면 이게 되니까 지역 경제도 막 천천히 살아나고 있는 거죠. 모두가 행복한 네. 아름다운 결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이제 매운맛을 좀 봐야죠 저희가. 바로 절망편. 네, 바로 절망편입니다. 일단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 경영 사정이 좀 간당간당하던 영세 사업장들이 다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어도 무인 점포로 다 돌아섰습니다. 키오스크로 네, 대체하고. 네. 그래서 규모가 있는 다른 기업들도 신규 채용 문을 좀 닫았어요. 이제 최저임금은 결국 신규 채용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경력자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좀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규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아요. 최저임금 오른 것보다는 어쨌든 좀 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이 받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고 영세 사업장에 다니는 분들은 월급이 올랐어도 동료가 다 이제 뭐 해고가 되고 이러니까 일만 많아서. 네, 일이 너무 늘어가지고 이제 혼자서 2인분, 3인분 해야 되는 그런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 있는 되는 사람 거죠. 이렇게 쥐어짜는. 그렇죠. 너무 익숙하죠, 저희. 그래서 피로가 이제 느니까 사람들이 산업재해도 너무 늘어나고 정신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정신과만 잘 네, 되네. 게다가 이렇게 경기가 좀 악화가 되다 보니까 대기업이 진출을 안 한 도시 외 지역에서는 구멍가게라는 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동네 마트. 이게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다 올라오니까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깝깝해요. 네. 그렇게 또 서울 부동산만 또 오르고. 네, 출산율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극단적인 두 사례의 희망편과 절망편이 존재하고요. 다만 이제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락에서 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 이게 사실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는다 안 넘는다 이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1만 원을 포인트로 삼아서 이게 10,000원이 넘고 안 넘고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만 좀 걸러도 저는 나름대로 각자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곡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 했을 때 네. 이 전체적인 그림이란 말이 사실 미래에 들으면 두리뭉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궁금할 때 저희가 역사를 좀 돌아보는 거죠. 좋죠, 역사. 네, 이제 제도가요. 사실 도입할 때를 일단 살펴봐야 정확한 이게 굳이 왜 얘기가 나와서 굳이 왜 도입을 했고 무슨 조건으로 설정을 했느냐 이런 맥락과 변수가 보여요. 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일제시대 때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입은 1988년에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래전부터 도입을 요구했냐? 또 도입을 그렇게 오래 미뤄왔는데 도대체 뭐가 임계점을 넘겨가지고 이 제도를 딱 시행을 하기 시작했냐? 이거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좀 협상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보셨어야 하는데 저희가 좀 늦게 찍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역사에서 가장 현재 지금의 쟁점이 뭔지를 좀 정확히 짚어봤고요. 이걸 확인하고 역사를 돌아보면 네. 좀 더 긴 안목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